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조립 건물이 발사대로 더 다가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9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움직임인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로켓 조립 건물이 기존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발사장 동쪽 끝에 있던 조립 건물이 지난 4일부터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한 뒤 일주일째 같은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서쪽 끝부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있으며 반대편 약 120m 지점, 즉 동쪽 끝부분에 건물 2개 동이 있는데 이 중 1개 동이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로 옮기는 조립 건물입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의 아래에는 선로가 설치돼 동쪽의 주 처리 건물과 서쪽의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7월 조립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이동시킨 뒤 일부 외벽을 해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곧바로 중단됐고 약 8개월 후인 2019년 3월엔 뜯겨진 외벽이 복구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조립 건물에 변화가 포착된 건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발사장 현대화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is is most likely related to the modernization work that's happening at the launch complex right now. One of the buildings that performs the purpose of allowing them to assemble the rocket prior to it launching in a horizontal configuration is blocked by the rail moving structure. So if they were to work on the building, it would make sense to them to want to get more access to it.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시찰을 보도하면서 작업 예상도를 일부 노출시켰는데 여기에는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 작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조립 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뒤 사라진 크레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됩니다. 닉 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해당 크레인이 지붕 안쪽에 감춰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다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조립 건물을 이동시키며 일종의 운영 시험에 나섰을 수 있고 또 다른 크레인과 같은 추가 장비 설치를 위해 건물을 이동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가운데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인하며 이에 대한 외교적 경로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동맹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바람에 대해 한국이 말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그런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오직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행위는 한반도에 더 큰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협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면서 지난 10여일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한일은 잇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재가동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위 역량을 비롯해 지난달 열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국적자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잇따라 제기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관련 행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싱가포르의 개인과 기업을 대북 제재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민과 기업이 최근 잇따라 연루된 것과 관련해 싱가포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답신을 통해 싱가포르는 유엔 결의에 따른 책임을 존중하며 자국민들이 상업 활동을 할 때 대북 제재 연관성에 주목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력을 충실히 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어떤 범법 행위든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자국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행동을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업활동 시 제재 위반을 조심하도록 국민들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과 기업체 등의 외국의 제재를 숙지하게 하고 각자의 상업활동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는 국가로 꼽히지만 최근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기업에 59만 9,930달러 몰수 명령을 내렸었고 지난해에는 북한과 사업을 벌이며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에 올랐던 탄 위뱅 씨에게 싱가포르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020년에는 북한의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림챙휘, 홍랭휘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7일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의 궈 기생 씨와 싱가포르 소재 업체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 3년간 최소 14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 선박도 포함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때 오션스카이와 우정호, CJK 오사카 등으로 운영됐던 한국 업체의 중고 선박 등이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철봉산 1호와 신평 5호, 수령산호 등 북한 선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선박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북한과의 선박 거래가 금지됐는데도 이 선박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VOA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선박 등 최소 9척이 중고 선박으로 북한에 매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등 적대국과 미국의 관계가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피어슨 연구소와 AP통신, 시카고대 NORC 여론연구센터는 11일 미국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내년에 적대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는 4년 전 트럼프 행정부 때 기록한 26%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강화와 타이완과 다른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 또 북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미국이 대치 중인 상황 등을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학술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2%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